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빈입니다. 오늘 행복한 이별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이별이란 웰다잉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갸웃갸웃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꽤 낯설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새를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행복 얘기하다가 새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새와 관련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어떤 새가 좋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몇 개월 전 아주 25일간의 특별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춥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 쪽을 걷고 있는데 제 발걸음 닿는 순간 어디서 자그마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뒤돌아봤더니 그쪽에는 아주 자그마한 그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이렇게 쫙 젖어 있었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곳은 고양이가 아주 자주 출몰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떨고 있는 그 녀석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어 담았습니다. 온몸은 이렇게 다 비에 젖어 있었고 이제 심장이 발딱발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아주 가득 보였죠. 그래서 얼른 이 참새를 갖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이용해서 온 몸에 젖은 것을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드라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뽀송뽀송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을 감싸니까 그 안에 푹 들어가서 이렇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태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곧바로 이제 의자 밑 구석으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불러낼까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참새 소리를 찾아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참새 소리를 듣고 뜻밖의 반응을 보이며 구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떨어졌을 때 발견했을 때 모습과는 달리 아주 생기 있는 모습으로 제법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녀석을 손에 이렇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는지 또 안심이 됐는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장할 것 같아서 이제 쌀을 좀 구해다가 이렇게 주었더니 입을 쫙 벌리고는 하나씩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모이를 주는 그런 모습 그대로 큰 입을 이렇게 벌리며 날름날름 잘 받아먹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어린 새는 이 입 주위에 이게 테두리가 노랗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날로부터 그와 저는 이제 동거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잘 회복시켜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날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는 마치 아이들이 옹알거리는 옹알이 소리와 같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부르면 달려보고 하는 그 모습이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도 신기했고 전에 보지 못했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이제 버릴 때면은 몸 꼬리 쪽으로 이렇게 쫙 흔들면 영락없이 이 배설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럼 휴지로 이렇게 딱 들면은 딴 데 묻지도 않고 휴지에 버릴 정도로 뒤처리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줘 갖고 소라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 날개를 파르르 떨고 몸을 이렇게 떠는 모습이 굉장히 반겨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어서 곧잘 소라 하고 부르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하루
그가 커가는 모습은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약하지 못하던 녀석이 상자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다음 날이면 제법 높은 높이로 이렇게 도약했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 상자에서 나와서 날개를 퍼덕이고 날곤 했습니다. 이렇게 녀석은 하루하루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법 부르면 날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녀석은 통상 아침 6시 기상을 했습니다. 소라 하고 부르면 자기 깼다고 짹짹거렸고, 또 9시면 자 잠을 자자 하면 녀석은 곧잘 이제 자기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통상 저녁 9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통상 다른 때 9시면 자던 이 녀석이 그날따라 자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손에는 녀석을 쥐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동안 전과 달리 짹짹거리지도 않고 그냥 기도 내용을 이렇게 쭉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자 이제 자자 하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의자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밥 달라고 짹짹거리던 이 녀석이 또 제 품으로 날아와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소라 했더니 역시 몸을 보르르 떨면서 반겨하며 소리를 제법 냈습니다. 가서 밥 먹어 했는데도 그날따라 또 유독 제가 준비하는 내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앞에 있던 이 녀석이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높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이 녀석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이렇게 바로 세웠더니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처음 발견됐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리 하나를 이렇게 쭉 펴고는 이렇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저는 준비하던 걸 멈추고 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저는 나가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이 소를 맡기고는 이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녀석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소를 본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결국 이 소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제 아내와 아이는 이 아이를 종이에 감싸갖고 바로 집 옆 뒷산으로 가서 잘 파서 묻고 기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이 꺼지는 것을 처음 본 저희 아이는 급기야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원기를 회복해서 자연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했었지만, 어차피 이별을 약속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 이 솔과의 이별은 한편으로는 매우 슬프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25일간의 솔이 주었던 작은 행복이었지만 그렇게 예고 없는 이별은 한동안 이렇게 슬픔이 되었고, 지금도 가끔 영상을 보면서 이 녀석 이렇게 했었지 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빙긋 웃곤 합니다. 이 작은 참새조차도 그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하면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는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함께 지나왔던 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 철이 바뀌면서 곧잘 부고가 많이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어르신들과의 이별 또는 친구들과 이별, 이런 것들이 이 부고를 통해서 옵니다. 이 작은 참새 한 마리와의 이별도 굉장히 슬펐는데, 이렇게 정을 붙이며 살았던 가족과의 이별은 아마 몹시 더 클 것입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비록 원기를 회복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생각에 커다란 슬픔도 없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은 이렇게 조금만 슬픔을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날 보여줬던 그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나 준비할 때의 그 모습은
어쩌면 이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이별의 징조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별은 이렇게 항상 슬퍼야 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셰이 브래들리라는 이 아일랜드인입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그는 62세가 되던 때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말고 즐길 것. 슬픈 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웃었으니까 지금부터 내 얼굴에 핀 웃음으로 내 삶의 진정 축하해 주렴.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더블린에서 이제 거주하셨던 분인데 아주 유쾌했던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 지병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주변에는 항상 웃음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가 떠나기 1년 전 아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카페에서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슬프지 않고 이 장례식이 즐겁게 즐거운 이별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거기서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진행됐을 때 그 녹음은 그대로 들려졌습니다. 땅속에 그의 관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옆에서 이렇게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꺼내줘! 이 소리는 바로 이 셰이 브래들리가 그 카페에서 1년 전 녹음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똑똑똑하고 관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기가 너무 어두워. 날 좀 꺼내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꺼내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관 속에 있어. 난 죽었으니까. 안녕. 이제는 작별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작별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제는 안녕 하면서 그렇게 녹음된 소리는 딱 끝났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이별의 순간이 분명 슬픈 것이었지만 자기 장례식장에서 울며 떠나는 아내를 걱정하며 웃으며 즐겁고 행복한 이 장례식 되기를 바랐기에 그는 이런 이벤트를 연출했던 것이고 그것은 해외 토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도 퍼지게 됐죠. 똑같은 장례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의 기쁜 이별로 행복한 이별로 만들었던 셰이 브래들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문화나 관습이나 인식이 아마 달라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 그가 우리한테 준 교훈은 이별이 꼭 슬플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1년 전 셰이 브래들리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서울의 동부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김 할아버지의 죽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죽고 나서 장례 지내면 뭐하냐? 살아있을 때 작별 인사해야지 하면서 생전 장례식을 기획하고 실제로 시행했던 분입니다. 예. 그는 이제 말기 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길어야 1, 2주를 넘기지 않을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 죽으면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작별 인사를 생전에 쉴 때 한번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고 그는 뜻밖에도 생전 장례식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하나 이렇게 쭉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그 방 안에는 풍선이며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조문을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고장을 돌렸을 때 정말로 40여 명의 지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분의 그 장례식을 한다는 얘기. 사람들은 낯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별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잠시 후면 떠나게 될,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될 그 어르신을 보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이 생전 장례식에 와준 사람들을 고맙게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답가를 불렀습니다. 뭐 아침 이슬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랑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자, 만약에 죽었더라면 자기 장례식장에 누가 왔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지만 생전 장례식을 통해서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감사도 표현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해줬습니다. 자, 분명 똑같은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별이 꼭 슬퍼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만 그렇게 슬프지 않은 행복한 이별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쉐이 브래들리나 이 김 할아버지나 그런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별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톨스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죽음만큼 확실한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이별조차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게 되죠. 실제로 며칠 전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 은퇴 후 소득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3분의 1로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노후 준비를 했는가 살펴봤더니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불과 8.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난 그 12월 초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인 지금 현재 그 인구의 약 17%인 900만 명이 고령화 사회의 그 인구였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200만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72세까지도 이제 소득을 위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런 죽음조차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72.3세라고 한다니 거기 생존에 목매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면 그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이별, 다시 말하면 이 죽음들이 이렇게 있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그런 죽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독사의 문제도 나왔죠. 실제로 이제 2021년 고독산 인구수가 3,378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치 않는,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죽음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50대, 60대 남자들이 거의 고독사의 반을 차지한다고 하니 평균 여자들이 한 6배 정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렇게 모두가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떠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안 해볼 수 없죠.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날, 12월 10일 날 이 월드컵 경기를 취재하던 외국의 기자도 사망을 했죠. 그랜트 윌이라는 미국의 기자도 이제 네덜란드 축구 경기를 중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심폐소생술도 받았지만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카타르의 그 사진 기자였던 알 이슬람이라는 친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 이틀 전에는 울산 교육감도 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뜻하지 않은 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그 당황스러움들이 곧잘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대로,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대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는 정말로 존경받고 존엄한 품이 있는 죽음이 인간적인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죽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임종 기도에 참여했던 그 스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이 죽음이 되신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인간적인 품위를 갖추고 평온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뜻밖에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열에 1명 정도 계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게 준비 없이 떠났던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주변엔 곧잘 많은 모양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고 떠난 그런 아쉬움, 미련, 후회, 회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은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작스러운 준비 없는 죽음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는 의견이 약 89%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또 살 때는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적어도 떠나는 그 길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존경과 위엄을 갖추어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마 다수의 그러한 그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러한 모습을 이제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웰댕이란 정의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인간다운 존엄한 삶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곧 웰다잉이 아닐까. 그런데 인간다운 존엄한 삶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웰다잉이라는 정의에서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마무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다운 존엄한 삶으로서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후회나 미련이 좀 없어야 될 것이고 다가올 이별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를 해서 바로 그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저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두운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이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았고 그래서 인간다운 존엄한 삶 이것을 갖췄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웰다잉을 저는 행복한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다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좋은 죽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웰다잉이 저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어떤 고통 없는 죽음, 이런 죽음들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그리고 주변에 임종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저런 것들을 좋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죽음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죽어진 그 모습, 바로 행복한 이별의 순간을 좋은 죽음으로 봤을 때 저러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좋은 죽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죽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습니다. 자다가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조용히 죽는 것, 갑자기 죽는 것, 연명 치료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온하게 잠드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의사들은 이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죽음, 저분의 죽음은 가족들조차도 거부감 없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 또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의 죽음에 대한 그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이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책을 쓰신 스카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좋은 죽음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저런 조건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조건을 좀 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자연사, 자연스러운 죽음,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이 죽음,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연사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육체적 통증이 없는 죽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운명하시기 전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고통 없는, 통증 없는 그런 죽음을 이제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것이 참 인상적인 그 표현이었는데, 이건 관계 속에서의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서 평온하게 관계 부담 없이 떠나는 그런 죽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원한도 없고, 그래서 또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깨끗하게 회복된 죽음,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꼽은 것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거부감 없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일컬어 이제 네 번째 좋은 죽음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꼽은 것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라 이렇게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때를 이제 좋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죽음의 조건이 갖추게 됐을 때 이 떠나면은 그것은 곧 행복한 이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제 여러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정말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목격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명장들이 계시지만 이제 장례 명장이 한 분 계십니다. 유재철이라는 이 장례 명장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여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큰 스님들의 그 다비식까지 맡아서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셨던 한 분을 떠올리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셨던 고 최규하 대통령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소식을 받고 딱 들어갔을 때 이웃집 할아버지의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평온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적인 존엄한 품위를 갖춘 그런 이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는 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이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될지, 제사는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이제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게 커다란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좋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이별할 수는 없을까? 바로 이제 죽음의 질이 높은 영국에서 제시했던 웰다잉의 4가지 조건, 행복한 이별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 그래야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낯선 의사나 의료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아마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통증이나 고통이 없이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삶의 질이 높은
이제 그 영국에서 제시했던 웰리다잉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유재철 명장께서는 이 모습을 갖춘 어느 할머니가 자기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80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살면 몸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짐을 주변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곡기를 좀 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떠나시던 날 아침 스스로 온몸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 목욕을 하신 다음에 분홍색 치마 저고리로 이렇게 갈아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내가 소파에서 잠 좀 잤게 하고는 소파로 가셔서는 이렇게 누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주변 청소를 하고 10시쯤 가셨더니 이미 운명을 하셨더라는 거죠. 정말 주무시듯 그렇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웰다잉의 네 가지 조건은 우리도 충분히 준비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익숙한 환경, 그 할머니께서는 평소 지내시던 그 집안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로서의 고관 품위를 유지하면서 어떤 고통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삶을 정리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이렇게 행복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준비하고 싶으신지 나의 그 임종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평상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물이나 기구나 기계나 또는 사람의 의지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절대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내 스스로의 육신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연명체련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사하고 싶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기도할 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잘 제가 주변에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임종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첫째는 친가, 처가, 양가,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신 이후에 가겠다. 네. 두 번째는 온 식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추석 이후 한 달 내에 떠나고 싶다. 굳이 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명절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때 얼굴 한 번씩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추석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삶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추석날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곡기를 좀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물만 마시면 되겠죠. 저희 집안 작은 할아버지께서도 곡기를 끊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몸은 비우고 그 대신 마음은 채우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를 매일 하고 목욕을 매일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이렇게 비우고 그다음에 신상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품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내 손으로 다 정리를 해서 남기는 흔적 없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양복 하나 이렇게 입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은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밤 잘 새우고 나서 아침이면 병원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제가 눈을 감게 된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오후 3시쯤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3시쯤 돼야 아이들이 점심도 먹고 이렇게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제 죽음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박 3일 지낸다면 바로 이제 하루만 고생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하루만 고생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발인이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장기나 시신기증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고 나서는 이 육신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남은 채는 이 바다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꾼다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준비조차 없다 하면 그렇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됐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많이 당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주변에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됐을 때 이 남은 가족들도 많이 당황하게 되죠. 실제로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늘상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야, 나는 불이 싫다. 불이 무서워. 나는 화장하지 마. 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화장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지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주했던 이분께서는 조문객을 맞으랴 장지 정하랴 너무나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이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나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을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추석 때 이후에 집안에서 이제 그냥 잠자는 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맞이하고 싶은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를 기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손상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물건 내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면 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떠날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냥 미련 없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그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분께서는 이렇게 20여 년 전쯤 4명의 자녀를 모아놓고 가상유언장을 썼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한말숙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수인은 엄마가 준비한 것을 입혀라. 장례식은 병원 영안실. 그리고 가족장으로 검소하게 하라. 아빠의 음악을 아주 작게 들리게 하라. 이 부군께서는 몇 년 전 작곡하셨는데 그 가야금 연주자이셨던 황병기 선생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음악을 좀 틀어달라. 찬성과 독경 다 필요 없고 영장 앞에는 헌화한 꽃만 놓아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임종전 자기의 모습들 또 임종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좀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셨죠. 검은 양복을 입고 종이꽃만 달아라 가슴에는. 그리고 절대 부의금은 받지 마라.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나중에 감사장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그 화장을 하는데 좋아하는 그 나무 주목 밑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그 나무 그것마저도 불법이라면 이제 작은 분고를 마련해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말고 성묘는 1년에 한 번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묘비에 적는다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쳤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많은 그 묘비를 쭉 봤지만 이 한말숙 선생님의 말씀처럼 가슴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나 미련 없이 회한 없이 삶을 마감한 정말 온몸을 불살아 정성껏 살았던 한 모습을 저기다 이렇게 오롯이 담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떻게 담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다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저라면. 흔적 없이 살다 갔다라고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족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교수님은 미국 유학 시절 마음이 혼란할 때 뜻하지 않게 마을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거의 묘비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여 나를 기억하시오. 지금 살아서 당신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나도 한때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여기 누워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당신도 언제는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니 어서 가서 나를 따를 준비나 하시오라고 말이죠. 여느 묘비와는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교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한 분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그 과정을 정리했을 때 나는 말 한마디를 뭐라고 남기고 싶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지금 시작한 까닭은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졸리운 까닭은 잠을 자지 않은 까닭이죠. 지금 궁핍한 까닭은 돈이 많이 썼기 때문일 것이고 지금 몸이 불편한 까닭은 건강을 잃은 까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이제 인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이별을 위해서는 그 행복한 이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그 이별의 모습,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한번 때와 장소와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죠.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이별이란 이 죽음을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그 과정이 정말 충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비 없이 위험을 맞기보다는 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별은 그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한 이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죽음이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신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한 이별의 그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